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유튜버로 거듭난 해윤국어 원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필요 없습니다. 강의 들으실 때 유의할 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강의를 하는 중간중간에 특정 학생의 이름을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언급한 그 페이지 그쪽에다가 학생 이름을 좀 메모를 해 놓으세요. 강의를 제대로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사태가 좀 진정되고 다시 강의를 시작할 때 현장에서 그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엄마랑 같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엄마 보여드리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 공부하는구나 엄마 좀 보여드리면서 엄마한테 좀 자랑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지금 쌤 얼굴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쌤 폰으로 찍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 이후론 좀 얼굴이 가급적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능 특강 독서 책의 61페이지예요. 61페이지에 인문 예술 네 번째 지문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을 봐주세요. 과거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X하자. 평가가 아니라 단지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자 한다. 사실 그대로. 이게 중요한 말이네. 랑케의 말. 그러니까 랑케와 관련된 건 다 동그라미로 한번 해볼게요. 역사 이론서에 많이 이용되는 구절도 드물다. 랑케는 문헌학자이자 역사가 뭐뭐이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나올 거고 요것도 있고 또 뒤에 뿐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나왔고 세 번째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 세 번째 게 쭉 읽다 보면은 어쩌고 저쩌고해서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말이고 혁신적인 스승 이게 핵심어가 되겠죠. 여기 스승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핵심어를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냐. 여기 이끈을 보시면 이끌다란 단어에 관형사형어미 니은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형사형어미 뒤에 있는 말들 이게 핵심어가 된다. 관형사형어미 까먹지 않게 한번 써보길 바래요. 쌤이 현장에서 강의할 때 확인을 할게요. 관형사형어미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쪽 이렇게 쭉 끌어 당겨서 여기다 쭉 쓰세요. 이게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대. 니은, 은, 는, 리을, 을, 던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뒤에 있는 게 항상 핵심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본문 정리를 잘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동사나 형용사에 이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는 거 뒤에 말에다가 줄을 그으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 간단해져요. 그래서 일단 랑케라는 사람은 문헌학자, 역사가 스승 세 가지 캐릭터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면밀한 대조와 분석 같은 뭐뭐 같은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 같은 앞에 있는 것들 대조, 분석 이런 단어들은 다 사례가 되는 거야. 이거 같은 이 뒤에 게 이제 중요한 거야. 마찬가지예요. 같은 뒤에 게 중요한 말이다. 고전적인 문헌학의 방식을 활용했다. 그러니까 고전적 문헌학 이것도 랑케와 관련된 말이다. 사료의 신뢰성을 꼼꼼히 검토했다. 신뢰성 이것도 랑케가 중시했다. 그 다음에 이쪽 보세요.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객관성도 동그라미하고. 그래서 랑케와 관련된 캐릭터들 랑케, 객관성, 앞에서 신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말이다. 랑케는 역사가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유에서 자아소거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자아소거의 개념이 안 나왔는데 그냥 랑케와 연결되는 용어구나 그 정도만 정리해도 됩니다. 객관적인 과거 사실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객관적인 과거 사실 객관성, 객관적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방법론적 기여로 인해서 비판적 과학적인 역사 연구의 선구자로 칭송을 받았다. 비판적 과학적인 사람이구나. 그럼 랑케와 관련된 게 동그라미만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본문 볼게요. 또 얼굴이 나왔네. 하지만
사료 비판의 엄정성이라는 원칙과 관행이 랑케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었다. 아까 랑케 동그라미 했잖아. 랑케가 시작은 아니다. 지금 뭐야? 사료 비판의 엄정성이니까 여기에 앞에 나왔던 객관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료 비판의 엄정성에다가 객관성, 신뢰성 요 말을 엄정성이라고 살짝 바꿔만 줄 겁니다. 근데 이게 랑케가 시작한 건 아니다. 18세기 말부터 독일에서는 이런 학파를 중심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고로 연결되네.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나 봐.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 학파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르네상스 때 18세기보다 전이다. 이미 문헌 비판의 전통이 인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얘가 시작이 아니라 얘가 더 먼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랑케에게 주어지는 이 명성은 사료 비판의 엄정성에만 이거 조사 활용을 잘 보시면 됩니다. 뭐뭐에만 이건 뭐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가 뭐가 또 있다는 얘기야. 뭐가?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사료 비판의 엄정성이 첫 번째 들어가고 또 다른 게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 뒷문장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은 왜 이 사람을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 부르는가?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찾으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 이게 두 번째가 되겠다. 1번은 사료 비판의 엄정성. 이게 1번이지.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 첫 번째는 사료 비판의 엄정성. 두 번째는 베를린 대학에 아예 역사 학과를 만든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미나. 이걸 만들었대. 세미나라는 학문적 수련을 통해서 전문가 양성.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또한 그와 그의 제자들이 확립한 방법론적 학문 관행이 결정적인 모델, 뭐 다른 나라들, 여러 나라들의 결정적인 모델로 작동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볼게요. 그런데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대. 항상 일본이 문제가 되네요. 일본 어떤 문제가 있었다. 랑케 사학에서 사료의 실증이 요체라고 이해한 근대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히 일본을 싫어해서 세모 친 건 아니고 일본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세모를 합니다. 얘네들은 뭐라고 불렀냐? 과학적 역사과 동의어로 쓰이는 실증사학이라 부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랑케 동그라미 있었잖아. 랑케 그 역사학을 실증사학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야? 랑케 사학을 실증사학이라 부르면 안 되는구나. 두 용어를 구분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고 이제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실증이란 말이 자료의 엄정한 검증을 의미한다면 실증사학이란 말은 아예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오해만 야기할 뿐이다. 왜냐하면 사료의 실증이란 것은 랑케 것만이 아니다. 모든 역사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실증이란 단어, 이 사료의 실증, 이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랑케라고 하기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실증 사학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하트를 할게요. 실증주의 사학이란 개념으로 혼동되어 쓰이기도 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하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잘못 사용된 용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세모를 할게요. 아까 지금 일본에선 실증 사학이라 불렀고 이것도 오류고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혼동돼서 쓰이는 거 이것도 랑케와 똑같은 개념은 아니다. 혼동될 수 있으니까 아까 랑케가 동그라미였지. 얘하고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랑케 사학의 철학적 세계관적 특성을 간과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바로 뒤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실증주의 사학은 근본적으로 법칙 정립적인 과학을 추구한다. 이제 지금부터는 실증 사학, 이 세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법칙 정립적인 과학을 추구하는구나. 또 검증된 사료 하나하나가 과학 법칙을 세우기 위한 자료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실증 사학이라는 것은 과학 법칙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랑케의 관점과는 완전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반대되는 것이다.
역사의 모든 순간은 신과 직결되어 있다는 그의 말로 미뤄볼 때 랑케는 어떤 역사 사건들이 자료로 검증되었다 할지라도 일반화할 수 있는 실증주의적 사례라고 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좀 화면 좀 올려서 할게요. 다은이 잘 듣고 있나? 잘 듣고 계세요? 잠깐 어디였지? 여기 아까 읽었던 데 조금 위로 띄워서 할게요. 여기서부터 보자. 랑케가 어떤 역사 사건들이 자료로 검증이 되어도, 더 줄이면 이제 이렇게 하자. 자료로 검증. 이것은 일반화할 수 있는 실증주의적 사례라고 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 자료로 검증되었다고 해서 이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랑케의 뒤를 이룬 역사주의적 역사학의 인식론은 랑케를 뒤를 이었으니까 이 뒤에 나오는 얘네들도 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다. 개별적 사건의 고유성, 독특성을 중시하는 개체 기술적 학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 랑케가 생각했던 역사가란 경험적 귀납 논리로 객관적 진리를 찾아가는 과학자가 아니라, 복잡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경험적 귀납 논리 뭔지 모르겠고 객관적 진리를 찾아간다. 어렵잖아. 이거 써먹으세요. 는 앞에 본문할 때 쌤이 얘기했잖아. 는이 이게 뭐야? 관형사형어미잖아. 그러니까 이거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쌤은 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었는데 이거를 더 줄이면 여기서부터 보면 돼. 과학자가 아니다. 이거 누가 말한 거야? 랑케가 생각했던 역사가라는 것은 과학자가 아니래. 그냥 뭔가 인식하는 사람. 또 하나는 인간 세계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 사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랑케가 말하는 역사학자는 과학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페이지 넘기세요. 62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볼 때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하라는 랑케의 원칙은 역사적 사건의 개별성을 전제하고, 그러니까 랑케의 원칙이니까 계속 갑니다. 역사적 사건의 개별성, 이거를 전제하고 그에 따른 묘사 자체가 역사서술의 궁극적 목적이다. 역사서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개별성을 전제하고 그에 따른 묘사 자체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얘기한 게 랑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랑케 전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동아시아 역사학계가 랑케 사학을 두고 실증사학이다, 랑케를 실증사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실증주의 사학이라고까지 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과학적 역사학의 대명사라 부르는 것도 타당치 않다. 사실 이는 랑케 사학을 들여오던 당시 동아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랑케 역사학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약간 변형했다는 얘기입니다. 랑케 사학의 본질을 개념적 언어적으로 혼동한 학계는 시대가 요구했던 역사적 과제에 몰입했다. 똑같은 얘기네. 시대가 요구했던 역사적 과제에 몰입해서 자의적으로 지 마음대로 그의 역사학을 수용했다는 거다. 특히 또 일본 나오네 오랜만에. 일본에서는 사료 비판과 엄정한 객관성이라는 외피만 부각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너무 겉만 봤다는 얘기야. 겉만 보고 그 겉부분에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강조를 해서 랑케 사학을 그들의 근대국가 건설에 있어서 지적인 지주로 삼고 국가주의적 교육제도 이거의 정비에 활용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하면 일본에서는 동아시아 중에서 일본에서는 자기들의 시대에 요구했던 그거에 부응하고자 이렇게 바꿔서 사용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 글의 전체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문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으로 바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